엄증관리 대상자입니다. 1번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4번입니다. 자, 1번 소장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에 자, 이런 법에 따라 형사법률이 적용된 수용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해야 한다. 맞죠? 의무적입니다. 소장이 지정합니다. 동그라미. 2번 5년이 지난 수용자로서 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는 교도관의 심의 분리조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소장이 직권으로 하는 거 아니죠. 일단 직권은 아니고요. 자, 의결을 거쳐서 하는데 그것이 교도관의 그리고 분리조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데 이게 재량입니다. 어떻게 어느 쪽을 건드릴지 몰라요. 5년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자, 소장은 강제적으로 소변 취취할 수 있나요? 아니죠. 강제에 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리을 담당 교도관은 자, 변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감독관에게 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1번 조직이라고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석방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맞죠?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제를 하는데 교도관의 심의 분리조위 의견을 거쳐서 해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해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공소장 변경이라든지 재판 확정에 따라서 해소가 되었다고 보면 그땐 당연히 해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의무적으로. 왜냐하면 공소장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재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때는 이건 조직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된다면 당연히 거쳐서 해제를 하는 겁니다. 자, 조직에게는요 완장을 씌우면 안 된다 했습니다. 봉사원, 반장 이런 거 직책 부여해서는 안 돼요. 조직생활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선동할 우려가 높죠. 조직이 아닌 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자,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수용자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해야만 한다. 그렇죠?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할 때에는 장관입니다. 이송이기 때문에 이송은 전국구로 날릴 수 있잖아요. 청장이라면 자기 지역구 관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관입니다. 장관은 전국구로 날릴 수 있으므로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해야만 합니다. 자, 특이사항이 있을 때에는 검찰, 경찰, 관계기관에 통보를 할 수 있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 3번 옳은 것은 3번입니다. 강제에 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했죠. 자, 상담 책임자는 한 명당 20명. 20명 어떻게 합니까? 20명. 한 명당 10명이죠. 10명. 10명도 많아요. 10명 누가 많다는 거 모릅니까? 근데 현장 인원수가 근무자들이 인원이 부족하니까 지금 10명 이내가 되는 거지. 인원이 많다면 당연히 5명, 3명일 수도 있겠지만 현행법은 지금 10명입니다. 당연히 현장을 고려해서 이제 법이 10명으로 했겠죠. 자,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도관의 심의를 거쳐서 관심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교도관 회의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조직에게는 직책 부여 안 돼요. 4번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1번 구속영장, 공소장 등의 조직이라고 명시가 되었다면 조직이라고 지정하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런 영장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무적입니다. 2번 맞고 3번 자, 교도관의 심의 교동자문위원회가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분리조위원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음성적 장관 맞습니다.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그랬는데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묶으셔야 됩니다.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영장 등에 명시된 사람, 그치? 그리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폭처법이나 형법에 형법 제114조가 범죄단체 조직죄입니다. 그렇죠? 그 법조문이 적용된 자, 그리고 공범, 피해자 등의 부분에 조직이라고 명시된 자, 이런 자들이 이제 조직이 되는 겁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직이 아니라 해설에 나와 있듯이 관심수입니다. 6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1번. 마약류로 인하여 형사법률 적용받아 집행유예 선고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된 자에 대하여도 마약류로 지정한다. 그쵸?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 조직이라고 명시된 자는 분리유치원의 심의를 받는 게 아니라, 그치? 이건 해제할 때 그런 거고요. 이때는 여기 나와 있듯이 여기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바로 그냥 지정하면 됩니다. 지정할 때는 심의 의견을 받지 않는다. 해소가 되었다고 할 때는 여기 의결을 거쳐서 해제하면 됩니다.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교도관의 심의를 거쳐서 관심수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7번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조직은 노란색이죠. 자, 그리고 엄중 관리 대상자는 조직, 마약, 관심수로 구분합니다. 소변 채취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강제에 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상담이 필요하다면,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담 책임자를 지정합니다. 의무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옳은 것은 5번입니다. 엄중 관리 대상자는 작업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할 수도 있어요. 틀렸습니다. 자, 직책을 맡길 수 없는 것은 마약류도 아니고 관심수도 아니고 조직입니다. 조직에게는 완장을 씌우지 못합니다. 자, 공소장 재판서에 뭐뭐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형법 114조가 적용되면 관심 조직이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틀렸네요. 자, 마약 관심수로 지정이 되면 공소장 변경이나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외에는 석방이 해제가 되지 않는다. 석방될 때까지 해정대회가 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하나 여기 더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 1번, 2번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 뭐뭐 되는 경우 외에는 이게 틀린 거죠. 틀린 것이고, 그리고 공소장 변경 재판 확정에 따라 해제가 되는 것은 이 마약류일 때 그래요. 관심수일 때 약간 좀 달라요. 저 5번. 자, 아닌 경우에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도관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9번.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자, 노란색인 것은 조직이죠. 마약은 파란색입니다. 1번. 자, 구속영장 등에 명시된 수용자는 조직이라고 지정하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도소장이 지정하면 됩니다. 이 의결을 거치는 것은 해제할 때 거치는 것이고요. 3번. 지정 사유가 해소가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심의를 거쳐 관심수인데 그때는 분류처의원의 의결이죠. 틀렸습니다. 10명 이내고
개별 상담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분리처위원회 의결을 거친다고 관심수일 때 마약류 맞는 것은 했습니다. 2번입니다. 강제 안 됩니다. 본인이 원할 때 재활교육을 시킨다. 마약류인데 본인이 원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합니까? 무조건 국가는 재활교육 부과해야지. 본인이 싫다 하겠지. 원치 않더라도 해야 됩니다. 지정이 되면 교도관의 회의를 거쳐서 지정을 해제할 수가 있나요? 석방될 때까지 해제가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엄중이 아닌 것은 했는데 중점 관리자는 아닙니다. 자, 번호표에 사용하지 않는 색상을 골라라 했는데요. 초록색이죠. 나머지 노람, 파람, 붉은은 다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마약은 파랗죠? 나머지 애들, 요 두 애들이 이제 파란, 노란색입니다. 사형수는 붉은색입니다. 자, 13번. 맞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자, 조직은 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접견해야 되고, 조직은 직책 부여 못 받아요. 집단할 우려 있을 때는 이송 신청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상한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재량이라 했습니다. 14.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1번 노란색 맞죠? 2번. 자, 분류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정하고 해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교도관의 심의 거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미결수일 때. 자,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을 배치해야 되겠죠.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분리처의 의견을 거쳐서 할 수가 있고 교도관의 심의 거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틀렸네요. 자, 명시하고 있는 관심수입니다. 대상이 아닌 것으로만 묶은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자, 이거 좀 어렵지? 이거 어려워요. 국가직 7급에 나온 건데 야, 이거 어렵다니까. 제가 봐도 어려워. 저도 책 보고 풀어야 돼. 예? 이거 충형 선고에 따른 심적 불안, 이거 관심수입니다. 괴롭히거나 세력을 모으는 애들도 관심수입니다. 도주 예비한 전력 있는 자도 관심수입니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도 관심수일 것 같은데 이건 상습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여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 나오죠? 자살 등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 이렇게 나오잖아. 그쵸? 요 상습성이란 말이 들어가서 틀린 것이고 요 미음은 왜 빠질까? 요 미음은 여기 수용자가 아니고 요게 교도관이라고 들어가야 돼요. 요 수용자 할 때는 상습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해설 가보시면 여기 교도관을 폭행 협박해서 징벌을 받은 전력 있는 사람. 그쵸? 근데 여기 수용자일 때는 여기 상습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렵다니까요. 근데 요즘 최근에 하도 문제가 이제 갈수록 문제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뭐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를 내면 뭐 기출문제지만 열심히 본 사람 다 맞히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요 관심수와 관련된 요 210조가 아주 출제가 잘 돼요. 최근에 옛날에 출제 안 됐어. 옛날에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안 냈고 다른 지문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낼고 출제할 것도 많다 보니 다른 조문 위주로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요 210조 관심수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다 봐두셔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본 강의 때. 그리고 뭐 숫자 나오면 5년 이런 숫자 이런 거 찾아보시고 1년 숫자 이런 거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다 암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습이란 말 들어가 있는 것들 여기 상습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상습, 여기 상습, 그쵸? 찾아서 다 이런 거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상습 여기도.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